200여 명이 격리됐습니다.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진 않았지만 식료품 업체들이 바이러스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환자에게 항체가 형성되더라도 몇 개월 만에 감소한다는 겁니다. 지난 1월 말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9명을 대상으로 최근 검사한 결과 4명에게서 바이러스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치료된 사람이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연구팀도 지난달에 코로나19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가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급속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407명이 나왔는데 전날 380명대에서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수도 도쿄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대규모 행사에 관한 규제를 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중국과 일본이 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224만 6천 명이 피난했습니다. 주택은 2만 8천 채가 파손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부터 계속된 홍수로 3,8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적 손실은 1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금은 홍수 방지에 결정적인 시기에 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성의 포양호 유역은 경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포양호 유역은 어제 오전 기준 22m 넘게 올라가서 종전의 최고치였던 1998년도의 기록보다 무려 14m 높아졌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중국 북부 허베이성 당산시 구해구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베이징에서 180km 떨어져 있는데 베이징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雲南성과 스촨성에서도 규모 4.4, 4.0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장마철인데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규슈를 중심으로 한 폭우로 인해 어제 오전까지 69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수색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호우 피해 상황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마지막 내용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얘기가 아니고 미국 정가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측근 구하기 사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신의 측근 로저 스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비선 참모로 활동한 정치 컨설턴트 스톤의 복역을 앞두고 지난 10일 그에게 선고된 40개월의 징역형을 감형해 복역을 피하게 해줬습니다. 이를 두고 감형이라는 형태로 옥살이를 면하게 한 사실상의 그 사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감형 결정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맹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놓고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이 스톤의 기소를 결정한 로버트 뮬러 특검에게 증언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친트럼프 중진인 그레이엄 위원장은 법사위 민주당의 의원들에겐 앞서 뮬러 특검이 출석해 그의 수사에 관해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요청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법과 질서를 이번 대선의 간판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개입을 통해
법과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논란에 또다시 휘말리게 했습니다. 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어 대선 국면에서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 글로벌 브리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감형 논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략,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범정부 전략회의가 신설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월 1, 2회 직접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첫 전략회의는 내일 예정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마친 뒤 이번 달 안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강 대변인은 또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협업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도 마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일로 취임 6개월을 맞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코로나 대응을 진두지휘하며 코로나 총리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네, 정 총리 스스로 강조해온 적극 행정, 소신 행정을 실천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던 지난 2월,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시 최일선으로 불리던 대구로 곧장 향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대구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처까지 옮겨가며 방역의 총대를 맨 정 총리는 이후 정부 코로나 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사태 때는 직접 오보제 도입에 아이디어를 내고 수급 안정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미스터 스마일에 더해 코로나 총리라는 별칭을 얻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도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매주 목요일 목요 대화를 직접 주재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정부 대책에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정 총리가 신설한 이 목요 대화는 이후 양대 노총이 참여한 22년 만에 완전체 노사정 대화의 발판이 됐습니다. 최근엔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하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계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취임 때부터 강조해온 소신행정, 적극행정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 정 총리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달리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떨어하지 떨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빈소를 찾은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인을 기렸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조문을 결정하며 전쟁 영웅으로서 공적은 기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6.25 전쟁의 영웅인가, 독립군을 토벌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가 여러 논란이 있지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문과 별개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거셉니다. 정부가 서울 현충원이 포화 상태기에 백 장군을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겠다고 밝히자 통합당은 영웅의 마지막 쉴 자리조차 정쟁으로 몰아내고 있다며 전쟁 영웅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면 서울 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동시에 현충원 국군묘지를 방문하셔가지고 6.25 때 전사한 장병들과 같이 안장이 되기를 갖다가 원하셨고 아마 자리까지 현충원 소장하고 함께 보지 않았나 이렇게. 민주당은 장지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홍걸 의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제외하고 이미 안장된 친일파 묘의 경우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백장군이 일본이 조선 독립군부대를 토벌하기 위해 세운 간도 특설대에 소속돼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장본인이라며 현충원 안장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백장군 유족은 대전 현충원 안장에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이 끝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일정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김부겸 두 주자에게 판 커진 재보궐선거 대응이 큰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박원순 시장 장례가 끝나면 당권 레이스에 다시 시동을 겁니다. 판 커진 재보궐선거 대응이 당권 주자들에게 큰 숙제로 주어진 모습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백 사태에 경기지사와 경남지사는 재판 중인 상황. 내년 재보궐선거는 4월 7일 치러집니다. 민주당 대표가 2022년 대통령